한국사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이 강수반 제가 들어가는 반이 적지 않은데 그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거는 본 수업 들어갈 때 교정을 조금 하는 걸로 하고 공통된 부분, 이제 향후 같이 나갈 공유된 부분을 먼저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통일신라 파트까지 남북 시대까지 나가고 있는데 고려, 그 나머지를 차치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본 수업 들어서 그거 보강을 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요? 일단 고려는 무조건 그 지배계급의 변천 과정, 그걸 먼저 인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배우셨지만 삼국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 이런 걸 제가 좀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식화라는 것 자체가 역사상 사실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되게 편한 것 같지만 대단히 구조적으로 몰아가는 느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는 이 한국사의 수능 한국사의 특징이 충분히 그래도 되니까 이해를 좀 도모시키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한 시간이 이 고려의 지배계급 변천을 잡는 아주 중요한 파트고, 요거 골병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고려 역사 500년을 잡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좀 당부를 먼저 드릴게요. 대부분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학원에 있는 칠판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 구도에서는 이렇게 넓은 판서를 할 수가 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쓰고 저는 이렇게 판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를 테니까 혹시 필기가 필요하신 분 같으면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카메라 앵글이 제대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려의 지배계급 변천. 어차피 신분제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배계급의 변천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분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피지배에 당한 애들은 그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골격이 되는데 좀 색깔을 좀 들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슷하게 이게 이른바 원격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조금 낯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카메라 실제로 봤던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나, 실제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이게 제 본인의 얼굴입니다. 잘 봤죠? 카메라가 아니라고 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호족이라고 하는 통일신라 말 이른바 저는 신라 하대라는 표현을 좀 완곡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통일신라 말의 지방 세력가들, 이 호족애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바로 고려죠. 왕건을 위시로 해서. 그래서 10세기 때, 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화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욕처럼 들리니까 10세기 때 호족이 이 위 상단에 있는 게 지배계들이니까요. 호족이 지배를 합니다. 중 100여 년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 스타일이, 통치 스타일이든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본적인 권력이 상당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호족이라고 하더라도 고생해서 나라를 막 만들었는데 이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다, 혹은 속절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적 진취적이 호족의 일반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좀 재수없게 이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좀 센 애들이 우리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바로 거란의 4대 유고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하고 친구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거란민족, 북방 유목민족 이름이죠. 한음절로 얘네들이 나라를 만드는데 얘네들 문자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문자를 창제한 게 더 먼저예요. 우리가 수준이 꽤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 오랑캐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 하물며 또 국력도 상당히 세서 중국 세력까지도 압박을 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력이 셌었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섬겨라. 자, 명사로 쓰면 일인데 동사로 쓰면 섬기다가 사자죠. 우리 섬겨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스타일이 이런데 자주적 진취적 기상을 갖고 있는데 4대 요구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난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런 기상을 갖고 있는데 무릎 꿇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쁘게 무릎 꿇을게요. 이러지 않죠. 맞짱 뻗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지배층의 사고가 중요한 거죠. 이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충돌을 여기다 한번 좀 적어보면 그 충돌이 바로 거란과의 1차 충돌이죠. 이때
이 소선령이라고 하는 거란의 장수가 물론 오랑캐로 말 필요 없겠습니다만 걔네들이 날라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교관인 서희 여자를 씁니다. 이 서희가 이 세치혈을 가지고 말발을 가지고 아주 이게 센 사람이에요. 김구라 이런 애들 깨면됩니다. 외교 담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외교 관련된 담판인데 이게 이야기 담자라. 어떤 애들은 외교 단판인데 선생님 잘못 쓰셨어요. 뭐 이런 애도 있어요. 이 단판은 가위바위보 할 때 하는 거야. 닭싸움 할 때. 한 판 정도. 이야기 담자니까 말로. 어떻게 보면 얘네들 좀 상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로 꼬드겨가지고 뭔가 좀 이득을 얻어내자는 건데 작전 성공이죠. 결과적으로 얘 고구려였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사례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이름 봐라. 우리 고려 아니냐?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영역을 보면 대부분 우리 조상들 땅을 가고 있다. 그러니 일부를 좀 내주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지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듯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겠냐? 그때 소선영이 머리를 굴쩍거리면서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황제의 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걔네들한테는 되게 미약한 존재의 땅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의미가 큰 우리라는 게 고려입니다. 그 땅을 날로 이른바 피 한 방울 안 흘면서 얻어내죠. 그게 바로 강동 육주예요. 이건 좀 하얀색으로 적어볼게요. 강동 육주. 그런데 요즘 시험이 한국사 시험이 워낙 난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암기를 하는 걸 종용하지도 않아요. 요즘 윽박지르지도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요 정도 지역을 표시를 하죠. 자, 여기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 의도적으로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 이 땅을 말 한마디로 얻어낸 거죠. 대단한 쾌거인데 시험은 또 시험답게 정리하셔야 돼. 강동 육주 이 지역 알긴 알고 연결은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면 나가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 역사 500년의 앞쪽 이러셔도 충분한데 최대한 호족이라는 지배 계급과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2차 침입도 있습니다. 양규라는 분이 활약을 하셨는데 시험적 가치가 미미함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서운하시겠지만 미미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요. 출자가 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3차 침입이 있어요. 소선영의 동생 소배하기가 또 요나라 황제한테 가서 제가 이 우리 소씨 집안에 아주 얼룩질 그 굴레를 내가 좀 벗어던지겠다. 이 강동주 다시 얻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이때는 또 우리 요즘 이제 서울특별시의 관악구라고 있죠. 이 관악구의 상징적 인물이 돼 가셨습니다. 뭐 이제 길 이름도 강감찬 대우니까 낙성대라는 지하철 2호선의 지하철가 아시죠? 그 낙성대가 바로 강감찬 장군의 태몽과 관련된 건데 요즘은 낙성대역이라고 한 거라고 강감찬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완전 강감찬이라는 이분이 거의 뭐 화두가 되는데 이건 이런 면에서 좀 접근하셔도 되겠어요. 관악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시험하고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고려 수도는 개경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개성이죠. 지금 북한 땅이고. 그런데 강감찬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수도지만 예전에는 수도가 아닌 변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출생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레벨업을 시킬 정도로 자기의 감이든 자신이든 간에 그 정도의 능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구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시험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강감찬은 어디서 출생하였냐? 1번 동작구, 가까우니까 좀 어렵죠? 2번 관악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으려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건 팁으로 하나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 이 귀주의 주가 바로 강동 육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찍어보면 귀주대첩의 위치는 바로 이 정도라고 찍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만 귀주대첩. 여기서 큰 승리, 대첩이라는 게 큰 승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란이라는 나름대로 나라 이름은 요겠습니다만 요라는 슈퍼 강대국을 가열찬 어떤 항쟁으로 막아냈다는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키워드 싸움을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고려도 500년 역사입니다. 조선하고 동일한 그 전속 기간을 갖고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의미가 꽤 커요. 특히 북방 유목민족과의 항쟁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또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인지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세기 연도는 900년 되겠죠? 오족이라는 집권 세력의 이런 마인드, 이때 충돌 인지해 주시고 이런 키워드 강동육주 귀대첩
위치까지 확인해 주시면 완벽한 공부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호주개들이 이게 초심에서는 이렇게 참 멋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이게 초심을 잃으면 우리 수험생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초심을 잃으면 보수적이고 이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센 무리들이라면 섬기려고 해요. 왜? 안정희고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스타일이 바뀌는 거지 뭐 후손을 거쳐가면서 있습니다만 지배계급이 어떤 사건을 해서 총체가 싹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초심을 잃은 수험생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1세기 무렵에 세간의 역사가들은 문벌 귀족이라는 명칭으로 지배계급을 통칭합니다. 얘네들은 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집안끼리 요즘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있는 집안은 있는 집안끼리 혼인하고 뭐 결혼식도 되게 성대하고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몇 번 가보게 되고 주례도 한번 봤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뭐 그냥 TV에서 보는 인사들이 이렇게 앞쪽에 앉아있고 보면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렇게 순간 멍 때리게 되고 말도 되고 주례사도 잃게 되고 제가 그런 경험이 사실 있는데 이 문벌 귀족이 딱 그거예요. 이게 혼인, 통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의 어떤 또 위치를 보상받고 싶고 보장받고 싶은 거겠지.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절대 변화를 모색하는 것보다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게 바로 문벌귀족의 특징이고 이래서 우리가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스타일로 이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당연히 뭐 외적의 침입이 있다 그러면 섬기면 그만이니까 대외 충돌은 없을 텐데 자 여기서 조금 요 얘기를 미리 전조를 깐 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판 필기 공간에 좀 적어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다가 사이에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 얘네들을 설명하기 전에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만든 다음에 영역을 확정을 줬잖아요. 강동육지가 이제 우리께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우리 고려는 천리장성을 썼어요.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수와의 항쟁을 끝내고 나서 살수대첩으로 당나라가 고구려를 압박하려 하니까 고구려가 이에 전쟁이 터진다. 이에 대한 준비로 만든 게 천리장성이었고 위치는 요 정도가 됐어요. 레어강에서. 그죠? 이건 고구려의 천리장성이고 여기 고려는 이렇게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이를 지키면서 영역이 확정되니까 여기다가 고려의 천리장성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왜 나오는지 좀 의미를 좀 보시고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축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요 사이에 이 백두산 쪽에 딸을 틀고 있던 여진족이 있어요. 이 여진족이 요 사건 이후에 여기를 자꾸 공략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건 노략질이 여진의 노략질이 이제 점차 증진되고 있었다는 거죠. 노략질 증가. 그러니까 천리장성 이후에 노략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가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윤관이라는 애가 한 번에 실패를 딛고 한 번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안 나오겠지만 별무반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무반을 구성합니다. 군대 이름입니다. 말 타는 신기군, 걸어다니는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병사로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3트리오인데 예전 빡빡한 국사 때는 이런 걸 다 나눠서 시험을 출제했지만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 신보, 항마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별무반이라는 제발 이 뒤에 나오면 삼별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바로 여진을 토벌했어요. 이 백두산 쪽에 있는 여진 애들을 쓸어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요 명칭이 바로 강동육주하고 헷갈린다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시켜드려야 될 텐데 여진을 토벌한 다음에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자, 방위 표시가 없으면 동서남북 표시가 없으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요쪽이 동북쪽이죠. 여기다가 9개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여진애들이 쫓겨난 여진애들이 이걸 돌려주시면 개가천선에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노략질 안 하겠습니다. 일정량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맹신한 건지 이걸 돌려줘요. 이 동북구성을. 어렵게 쌓고 그냥 동북구성을 반환한 거지.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단단한 성을 확보한 어떻게 보면 거저 확보한 거겠죠. 얘네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아골타라고 하는 애를 리더로 만나면서 여진 얘들이 급성장을 해서 금나라가 돼요. 금. 이게 쇠금자입니다. 물론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금을 건국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뭐 중국도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해오는 거예요. 4대. 그러니까 이 상황의 역전이 아주 순식간에 정말 눈 번개불에 콩고목들이 빠바박 일어난 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거란 유해 침입 막아냈어. 천리장성 쌓았어. 그런데 여진애들이 자꾸 노략질에 빡쳐가지고 이때는 고려가 국력이 세니까 윤관의 별만 조직해서 여진 토벌했고 무난하게 동북구성도 쌓았어. 그런데 그게 관리도 힘들고 또 얘네들이 자꾸 반환해달라고 자꾸 애걸복걸 하니까 그래 조공이나 칼같이 바쳐라 이러면서 이걸 반환을 했어. 그랬더니 여진애들은 그걸 기화로 삼아서 급성장하고 거꾸로 고려의 사대를 녹여놓은 상황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으로 시험에 나오겠느냐, 순서도 순서연유와 인과관계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여진애들이 왜 나와요? 여기서 설명 드릴 텐데 나오는 이유가 원인 제공이 고려가 한 거야, 그치? 이해되시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이제 금나라가 공간 때문에 조금 밀리겠습니다. 여진의 금이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해오지. 그런데 자, 대외 충돌 생길까 안 생길까요? 대외 충돌 안 생길 게 확실히 보여요. 왜? 보수 사대적인 성향이 일반적이야. 그러면 사대를 요구하면 섬기면 싸움 안 나고 피 안 흘릴 거 아니야. 얘네들 그런 쫄보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대외 충돌이 없어요. 무슨 색깔이냐? 대외 충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대표적인 문벌기족이 누가 있느냐? 이런 애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자겸이 원래 이자겸인데 성이 좀 이런 쓰레기 성 쓰는 건 분필 낭비라고 생각해요. 자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자체가 썩는 이름 부식이가 있어요. 뭐 혹자는 김부식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예의를 표하던데 전 예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관심 없어요. 이 김부식과 이 정지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뭐 묘청이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정지상이 사실상 라이벌이고 그 정지상 가족을 이렇게 정지상을 죽이고 정지상 가족에게 그 참혹한 행동을 하는 거 사실 그 비방론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사람을 안 봅니다. 뭐 삼국사를 쓴 것 때문에 대단히 뭐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책 자체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많은 교수님들이 그 책을 연구실에 갖다 놓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개인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냥 자기 것만 지키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겸이가 뭐 나중에 난을 일으켜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김부식이 뒤를 잇는 권력 구도지만 왕은 따로 있죠. 왕성을 가지. 얘네들이 전형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대외 충돌이 없고 섬기면 그만이 된 거야. 여진이고 나발이고 우리보다 세면 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옳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대외 충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단이냐? 자 보세요. 외부 충돌은 없는데 내부 충돌이 있어. 이 내부 충돌이 무슨 말이야? 그 당시 부식이라는 최고 권력자와 왜 여진 같은 북방 오랑캐를 섬기는지 난 이해 불가다.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예전에 타임머신 타고 고구려 쪽만 가도요 다 우리한테 지배를 당했던 애들인데 영역적으로 그렇죠. 고구려의 어마무시한 땅을 삼키고 땐 당연할 텐데 뭐 시간이 좀 흘렀다고 또 불과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압박을 당했던 애들인데 뭘 섬기느냐. 맞짱 까보자. 금과 충돌해보자. 이게 여지가 클 수 있다. 왜? 시작도 안 하고 무너지느냐. 차라리 대단히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는 이분이 이분은 정말 빨간 색깔로 쓰면 되겠네요. 바로 서경에서 곧 요즘의 평양이죠. 거기서 출생을 하시고 이른바 서경파라고 불리는 평양파죠. 반면에 부시기를 그래서 개경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낳고 자라면서 여기에 모든 근거를 갖고 있는 이 서경파의 묘청이 도대체 난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싸우자. 우리의 자주성을 내세우자. 라는 게 바로 묘청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터지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묘청 운동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건 물론 한국사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이 구도에서라도 김찬호가 저주에서라도 최악의 점수 나오게 할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아나키스트로 사고 변하셔서 여러 다채로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단히 높게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분 단지 신채호 선생 조선 역사, 이때 조선은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뜻이지 나라 이름이 고려도 웬 조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싸들어서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다.
조선 역사 1000년 내, 역사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규정하셨죠. 이건 훈민정음 창제도 아니고 임진왜란도 아니고 묘청동이 갑이다. 슈퍼 갑 오브 갑이다 이거지. 왜? 이것의 자주성이 실로 들어없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묘청동이 시험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지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도계획까지 봤어요. 전반적인 흐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서를 또 지우고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첨언인데 제가 이걸 먼저 집에서 스케치북 큰 거 있죠. 그걸 그렇게 판서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넘어갈 때 오류, 뭐 소리 들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뭐 아빠 뭐 이 소리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앵글을 가까이 잡고 스케치북으로 적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지명 공간의 어떤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가 여러분들 더 안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서로의 장단점이 되는 건데 뭐 이제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지도계획은 정확히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잠시만요. 네. 순간 이게 방해금지 모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해금지 모드가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오류는 잠깐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지도계획 호적하고 문벌 기준을 배웠으니까 세 번째 지도계획은 무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자, 무신인데요. 무신애들은 어떤 상황에서 권력을 잡았냐? 누가 그래요? 왜 갑자기 군발이들이 확 나타나가지고 요즘 말로 군발이라고 하잖아요. 확 나타나서 엎어치기를 시도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건 하나 좀 보셔야 될게요. 아까 노란색으로 적었죠? 이렇게 할게요. 문벌에서 호적이죠. 무신인데요. 일단 문무차별이 있어요. 문신이 차별의 주체가 문신이에요. 문신이 무신을 차별해요.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고려는 무과가 없습니다. 과거 시험은 있는데 문신을 뽑는 시험은 있는데 무과가 없어요. 그럼 어떤 애들이 장군 되는 거야?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육사 나오고 해사 나오고 공사 나와서 장군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지. 그럼 싸움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거야. 골 때리죠. 뭐 골 때릴 건 없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급수의 공무원이 돼도요. 여기 자꾸 여기 들어오는군요. 이것도 잠깐 이해 바랍니다. 요즘 시기 안 좋잖아요. 자꾸 문자가 와서. 그리하여 같은 3급 공무원이다. 문신 3급, 무신 3급 이렇게 있으면 문신, 무신 3급인데 예전에 우리 집 극단적으로 우리 집 종하던 종놈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나온 동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궁궐에서 만났는데 서로 걔가 먼저 야자 쳤어. 예전에 자기 주인인데 어이 안녕? 빡치겠냐 안 치겠냐? 개빡치죠. 근데 개빡친다고 야이씨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급수가 같으니까. 뒤에서 뒷말하겠지. 형 우리 집 종이었어.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그 군발이가 야! 너 이러면 아니야. 내가 뭐 사람이 무서워서 행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나보다 급이 낮으니까. 이런 식의 누적된 상황은 무신들에게 저 새끼를 문신놈들 저거 잡아족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고 우리가 뭐 우발적인 사건으로 무슨 만찬회가 열렸는데 연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뭐 수염에 불을 지르고 막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우발적인 걸로 사건의 연속이면 역사가 아닌 거죠. 액시던트의 연속은 역사가 아니고 인과관계인데 기본적인 인과관계는 문무차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과가 없었다는 거죠. 무과가 그죠? 무과가 없었던지라 문무차별이 이제 발생하고 그 무신애들은 이제 그 역정을 그 화를 문신애들을 타도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부른다? 무신이죠. 무신, 군발이들. 무신애들의 전반적인 사고는 어떨까? 아까 봤던 자주적, 진취적, 보수적, 사대적 이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유가 없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죠. 여러분들 육사, 해사, 공사 다니는 재학생들한테 야, 너 마인드가 어떠니? 사대적이야? 자주적이야? 100이면 100일 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구도에서 너무나 센 애들이 나타나요. 이 앞쪽에 거란 여주도 만만치 않은 거 다들 아셔야 될 텐데 얘네들은 정말 세요.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이죠. 얘네들이 한음절 으뜸 원자를 써서 원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뭐 처음에는 무턱 대고 공부는 아니죠. 몽골 애들의 특성이 무릎 꿇으라고 그러면 그럼 무릎 꿇으면 잘 대해줘요.
개기는 애들. 또라 그러는데 개긴 애들은 공격을 심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하게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4대 6을 하는데 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충돌은 피할 수가 없네요. 느낌이 파보죠? 무릎 안 꿇을 테니까. 충돌이 있죠. 솔직히 이건 좀 유감스러운데 일방적으로 개박살을 합니다. 국력의 차이가 현저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색깔을 잘 써볼게요. 뭐 이게 일방적으로 깨진다는 게 바로 이거죠. 뭐 몇몇 전투에서의 승리는 있어요. 그건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다시 빨리 정상되길 바랍니다만 그때 좀 첨언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간을 잡는 거니까요.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도읍지로 옮기는 거죠. 결사항쟁. 이때가 바로 무신직공기 중에서도 최우라고 하는 애가 이규보 같은 조금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온 문신들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받아서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리수가 있었던 거죠. 개성을 버리고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결사항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존속지기가 싸우는 시간이 40여 년이니까 절대 만만한 시간 아니죠. 오래 싸웠던 건데 뭐 저번에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라 라고 할 때 나 못 가 백제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거 영화화하면 슈퍼 대박인데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드리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이건 좀 타이트한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바로 아까 별무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아까도 그런 얘기 있죠. 별무반하고 헷갈려요. 헷갈리면 대학을 같이 가세요. 그런 얘기 바고바고 반말하는 거 아니야. 석산자로 구성되어 있는 석산, 이 부대 조직이 세 개라는 얘기지. 삼별총. 원래는 이 최후의 호위 부대가 맞죠. 신변을 지키는 그런 부대로부터 출발한 건데 여기서 아주 그 꽃불을 흱니다. 이 삼별주의 항쟁이 생겨요. 그냥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화도, 진도, 물론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험에 보상 마지막 최후항쟁들은 제주도 항파군이라고요. 우리가 인천이래 죄송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좀 그 지도상으로 이렇게 볼 때 왼쪽에 북쪽으로 가면 북쪽 왼쪽에 보면 항파군이라고 이분들이 끝까지 싸웠던 최후 항쟁지가 있어요. 참 이게 막상 가서 보면 좀 숙연해집니다. 전원이 다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난 무릎 안 꿇겠다는 거죠. 참 이런 정말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멋진 건 멋진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땐 참패를 당한 것에 또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 무신직공기가 100여 년이거든요. 이건 이제 시기로 따져볼 때는 이제 12세기 무렵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세기는 호족, 11세기 때는 문벌기족, 12세기 때는 무신 이러시면 무난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60여 년 정도 그냥 무탈하게 무신들의 권력 이동 정도만 있었는데 이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이렇게 싸우면서 40년 동안 지속적 항쟁으로도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몽골 애들의 원나라의 압박이죠. 우리가 그때 친원파들 13세기부터라고 보는데 권문세족들이 나오죠.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 쉽게 얘기하면 친원파예요. 원나라의 아버는 놈들 있죠. 우리가 친일파 무섭다고 그러는데 친일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36년 지배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여 년이에요. 곱하기 3배. 얼마나 살고 그랬겠어요. 그 당시 기록이 썩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혹한인지는 사실 우리가 추정으로서 많이 파악을 합니다만 깝깝하죠. 타민족의 압박을 받고 아주 비근한 예로 그 당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왕의 몽골족 왕의 복장을 하고 몽골어로 회의를 집전하고 여러 이른바 몽골풍이라는 풍습에 고려 사회는 지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하고 이제 순수하게 강도 체크를 해보면 강도가 여기가 더 쓸 거예요. 여기 또 우국지사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결사단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저 영화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일제 강점기 때 막 맞서 싸우시는 위혈투쟁하신 분들, 무장투쟁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계실 텐데 역사에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런 거 영화 만들면 대박이에요. 제가 만들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거짓되면 안 되니까. 자, 친원파 이런 애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회적 보수적인 애들이죠. 무슨 답이 있겠어요, 애들이 그죠? 사회적 보수적인 애들. 그러면 대외 충돌은 없어요. 왜?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뭐 대외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든든한 좋게 경우 보호막이지만 걔네들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시기니까. 자, 그래서 대외 충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다 할 대외 충돌이 있기 힘들죠. 외부 놈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유행하는 게 이제 몽골풍이라는 게 있죠. 아 가슴 아파라. 이 말이어서 몽골의 풍습이지. 자 변발. 이 변발이 뭐예요? 이 몽골족 애들 북방 유목민족이 죄다 그렇습니다만 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머리 이가 잘 껴요. 요즘 왁싱하는 이유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뒷머리를 남성의 상징만 길러붙고 이렇게 기르는 거죠. 이걸 몽골 애들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다니까. 고려 왕이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변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랑캐옷 뭐라고 불러요? 뭐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매번 수업할 때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강사인가 싶기도 한데 키워드 싸움만 정확히 이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변발, 호복, 임금님 밥상, 수라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게 뭡니까? 소주 이런 중류술들 그 다음에 여성의 정절의 상징이나 은장류도 얘네 풍습이에요. 얘네가 정절 그러고 대단히 관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몽골풍인데 우리 사회에 100여 년 동안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성 회복이 시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몽골풍의 유행 여기다가 좀 첨언을 더 보태말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얹어볼 텐데 몽골풍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좀 가슴 아프겠어요. 결혼도감이라는 게 설치되는데요. 이 결혼도감 이름만 보면 어때요? 마치 무슨 결혼 이벤트에서 갔죠. 듀오, 결혼의 듀오 그런 것들, 가인 뭐 이런 것들. 그게 아니라 여자를 우리나라 여자를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공여 차출. 우리 책에 없어요.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쟁 나서 남자들이 개박살 나면 누가 슬프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하늘나라 가면 쿨한 거예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근데 여자들은 정말 이거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정말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에 바로 전형적인 거죠. 도대체 얼마가 끌려가는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여자들이 우리에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얘네들이 정절을 중시하다 보니까 결혼한 여자는 안 들어가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고 해야 되나 좀 말이 이상하네요. 빨리 혼인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조혼 풍습이라고 해요. 이를 쫓자 혼인 쫓자 빠른 결혼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여자들 고생하는 겁니다. 왜? 가입 연령대는 다 출산하다가 임신, 요즘 말로 임신 중독 죽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 다음에 이때 고려의 왕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의 조기 교육 받으러 가서 원나라 풍습 배우게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려 왕이 될 때 앞에 한 문자를 꼭 붙여져 있어요. 충자가 들어가죠. 충자. 충무수왕, 충성왕, 충무왕, 충해왕 겁나게 많은데 그만큼 100여 년이 짧은 시기 아니라는 거죠. 요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원강석기 검은색이 시작합니다. 오케이? 시기를 보시죠. 그래서 요걸 주고 이런 걸 물어보고 이걸 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순서를 전반적인 개각을 사는 문제도 내기도 하고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상이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14세기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공간이 좀 카메라 안 잡힐 두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이게 녹화로 저는 유튜브로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별다른 없이 이거 뭐 테스트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해요. 저도 한 번씩은 다 기웃기웃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실시간으로 하면 질문 같은 거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사는 질문이 없는 또 유명한 과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올릴 생각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좀 여러 주요 과목 하신다고 바쁘신 분들은 그거를 참조해서 다운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올라가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권문세종 여기까지 있고 요새 이제 14세기예요. 14세기 1300년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려 역사 그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바로 새롭게 진출하는 신진이죠. 네. 사대부란. 자, 사대부란 단어가 이제 성리학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리학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역사를 또 풍미를 하는 것이죠.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 이 기론을 연구한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와 현상세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이른바 남성시대 중국의 뭐 중국 역사 얘기하면 좀 귀합시대니까 바오랑키한테 밀려서 창작마 밑으로 쫓겨간 그 송나라가 남송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리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고려 말에 요 타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이걸 숭배하는 신진사대부가 집권계획으로 이제 점차 검은세력화의 어떤 항쟁 속에서 치고 올라가는 건데 이런 애들은 당연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검은세력하고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누구의 침입이 있으면 충돌이 생기겠군요. 그죠? 그 누구의 침입이 바로 누구냐? 바로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둘렀다. 그래서 도적대, 홍건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명나라가 됩니다. 중국의 주원장이. 그 다음에 외구. 늘 우리에게 암적인 존재죠. 얘네들의 침입이 있어요. 뭐 얘는 감히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하진 않고. 요때 이거 별거 아니게 보신 분들 있는데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는 정도면 이거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정말 국력이 많이 바닥을 친 거죠. 아무리 신진사대부가 새롭게 중앙정치계로 올라간다고 한들 기본적인 국력 체제를 싹 바꾸지 못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구도에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죠. 자, 충돌에서 급부상하는 이 충돌을 막아내면서 이런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흥 무인세력이에요. 새롭게 흥한다. 손흥민 흥한다. 신흥 무인세력. 그 신흥 무인세력에 뭐 다른 가타부타 다 빼면 우리가 활쏘기의 절대 강자 또 성계 리씨가 있죠. 이성계. 활 겁나게 잘 쏘요. 심리밖에 있는 심리면 4kg 정도인데 이거 조선왕조 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전 이성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4km밖에 있는 적장 아지발도 외구의 적장인데 아지발도의 입을 벌리게 해서 화살을 쏴서 입을 벌리게 해서 관통을 시켜서 죽였다라는 정말 드라마틱한 개구라가 있습니다. 전혀 확실한 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던가요. 국궁 가지고 활을 4km를 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양궁이든 국궁이든 다 안 될 경우 확실해 보이는데 어찌됐건 활을 못 쐈으면 이런 말은 없겠지. 그리고 이 홍건족 외구의 격퇴에 정말 누가 봐도 일등공신이에요. 개경이 함락됐을 때 개경을 질타하는데 이성계가 가장 먼저 깃발 꽂고 만세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려 문화에 어두워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원나라 상성총관부 여기 지킴이었거든. 원나라의 장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원나라를 또 배신하고 넘어오는 이게 사실 배신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문제가 되는 집안이긴 한데 어찌됐건 고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없지. 그런데 자기 자기의 장수들 이성계 장수들이 거의 다 여진족이거든. 상성총관부 살았으니까. 상성총관부 위치가 저 함경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공을 세우고 화가 나지. 그 개성의 그 궁궐문을 발로 박차면서 만원 때인데 망쳐내서 나오면서 내가 이 나라 무너뜨린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을 거예요. 일단 공을 세우고 이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가 차별받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 난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자 보세요. 신진사대부터 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고려라는 나라 유지하자. 라는 온건파가 있고 온건파 신진사대부 저는 줄여서 신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나라 빨리 깨야 된다는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분화되어 있는데 이 온건파 신사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몽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급진파 차별받은 자입니다. 이 할머니의 그 피가 천민 피가 된다는 유언비언지 이건 사실 모르겠어요. 사료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차별받은 서울 요즘 말로 서울대학교 교수 둘 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도죠. 이 사람은 고려 유지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충신이라는 말도 쓰죠. 이 사람은 고려 파괴파, 세왕조 개창파죠. 이렇게 둘의 사이는 나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충돌을 하고 벌어지는데 바로 이 고려를 깨자라는 면에서 바로 합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1392년 전 연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인 걸 잘들 아실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창이 되는 건 바로 급진파 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의 결합파의 결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제가 이걸 좀 빠르게 우리가 칠판이 계속 있으면 칠판을 따라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2번 정도의 칠판 판서가 지워졌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자, 고려의 지배계급 변천 과정을 오늘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호족 통일신라 말에 지방제를 깐 호족이 연합제를 형성해서 왕권 중심으로 고려를 만들었다. 자주적 진취적 기상을 갖고 있다. 처음이니까. 이때 거란유가 날라들어왔다. 4대 성결아. 못 섬긴다. 자주적 진취. 충돌? 1차 서희의 외교당탕 강동주의. 그렇죠? 그러다가 2차 빼고 3차 강감찬의 활약으로 규제대첩 승리 큰 나라를 물리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역이 확장됐으니까 천리장성을 주도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백두산 쪽에서 뭐 있었던 여진애들이 노략질을 자꾸 하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구성해서 내몰고 동북구성이라는 성을 쌓는데 뭐 애걸복걸하니까 돌려줬다. 그걸 기반으로 여진은 급성장해서 금을 건국하고 거꾸로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해 올 때가 바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뭐 자견이나 부시기가 되는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사대가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금을 섬기려 했지 싸우려 하지 않았다.
대외 충돌은 없다. 근데 내부 충돌이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뭐? 묘청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점검 묘청운동과 강동육주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지냐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틀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자꾸 뭐 연도라든지 이런 식의 그 되도 안 될 암기법을 구사하는 애들은 뭐 그냥 혼자 자중지단으로 헷갈리는 거죠. 인간관계 보시면 돼요. 묘청운동 금이 컸으니까 여진이 금이 돼서 성장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섬김과 한 거에 대한 충돌이 생기는 게 묘청운동 아니야. 그죠?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묘청운동 성공하지 못했지만 단지 신초선생은 이 기상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신 표현으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사건이라는 규정을 했다.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런 좀 답답한 상황에서 문무차별이 이게 골마 터지면서 무가가 없었다는 거 참원에서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시민들이 엎어치기 시도해서 승리를 거뒀다. 권력을 잡았다. 자주적 진척 기상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권력 다툼이 좀 팽배했었는데 60여 년 지나서 좀 더 지나서 60여 년 정도에서 바로 최후가 결단하게 된다. 몽골과 싸운다. 강화천도했다. 개박살났다. 유감스럽게 거기서 강화천도 한 거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못하겠다가 바로 뭐다? 삼별추양제 정말 중요한 거야. 삼별추양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모르셔도 돼. 제주도의 항파도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무릎을 꿇었으니 바로 이 판서에 남아있는 검문세족이 친원파로서 아부하면서 뭐 물고 빨고 해내는데 자 그게 바로 이제 몽골풍 그죠? 결혼도가 좋은 풍수 그죠? 그 다음에 충자 들어가는 왕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검문세종을 내몰고 고려의 자주성을 얻어내자라고 하는 게 승리학자 그 이른바 신진 4대부다. 근데 얘네들이 고려가 이제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고이는 썩는 구도에서 좀 세술은 세부대 담자라는 게 급진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원과파 나눠지는 구도에서 홍건조 외교의 침입이 발생하였다. 그때 신흥문 세력의 대표인 이성계가 공을 세웠는데도 이성계는 차별받았다. 그래서 차별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코드가 맞는 정도조과 이성계는 손을 잡고 조선을 공격한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막 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 500년을 개관으로 배웠습니다. 개관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곧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요거만 물어볼게요.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해볼 때 그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나라가 좀 더 능력 중심의 개방적인 사회가 될까? 차별받은 자들이 만든 나라가 조선임을 생각해보세요. 차별을 덜 받는 나라가 바로 능력 중심이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고려하고 조선은 무조건 조선이 좀 더 능력 중심이고 우리가 그런 걸 좀 개방적 사회라는 표현으로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죠.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 그걸 먼저 감안을 잡으셔도 왜 무가가 조선 때는 생기고 왜 음서 제도가 고려보다 조선의 대장폭이 좁아지고 이런 걸 다 인지가 됩니다. 신분제도도 네 신분제도에서 이 신분제도로 법적 제도가 된 건 다 머릿속. 물론 이성계는 머리가 없죠. 머리가 없는 뜻이 아니라 이게 군발의 출신이니까 지금 정도전은 뭐 조선 고려말 최고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실 조선 건국의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이 되고 사고가 정립이 되면서 나오겠죠. 그걸 인지를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시간이 딱 50분 맞춰가지고 끝내기는 좀 또 애매해서요. 뭐 뒤에 수업이 20분 쉬는 시간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45분 정도로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뭐 딱 정확히 맞춰지기 않으면 거기서 뭐 플러스 1, 2분 정도가 되겠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한데 빨리 끝나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까지는 아마 강의가 이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번은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되기 없습니다.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